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영양제 비타민 D, 이거는 영양제로 좀 꼭 드셔야 됩니다. 방송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비타민 D의 용량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실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왜 꼭 비타민 D를 드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할 수 있는 게요. 비타민 D니까 우리 몸에서 부족하다면 영양제로 먹어야겠죠. 그런데 굳이 원장님이 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 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암 치료하는 데도 중요합니까? 비타민 D가.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타민 D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된다를 넘어서서요.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자, 비타민 D가 암하고 관련이 있느냐? 자, 이거에 대한 역학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자, 비타민 D가 암에 발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역학 연구가 많이 있고요. 어떤 결과들이 나와 있냐면요. 혈액에서 비타민 D의 레벨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에게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기타 소화기계 암들, 여러 암들에서요, 발생률이 더 많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히 우리 몸에 있는 게 암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D가 암을 예방한다는 거는 그러면 실제로 실험실에서 비타민 D를 암세포에다가 처리를 했을 때 암세포의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실험실 증거들도 많이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항암 작용이 있다는 거는 역학 연구들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은 비타민 D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중요하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항암 작용을 하느냐? 자, 그 연구들을 보면요. 자, 이 비타민 D가 어떤 식으로 암 발생을 막냐면 항염작용,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잘못된 DNA를 수리하는 DNA 수리를 하는 작용, 그 다음에 암세포가 만약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이가 될 때 어떤 환경들이 이 암세포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마련이 돼야지 더 잘 자라나고 전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들, 암세포가 잘 자라나고 전이가 잘 되는 그 환경들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 비타민 D가 하고 있는 항암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 비타민 D 레벨을 암을 진단받고 나서야 피검사하면서 알게 된 분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 자,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도 비타민 D 레벨 암 진단받고 검사했더니 굉장히 낮아서 비타민 D 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상태로 오랜 기간 유지된 상태에서 암이 걸렸을 가능성도 사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비타민 D 레벨을 적정한 혈액 수치를 유지해 주는 게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타민 D가 암이 성장하고 전이 되는 그 환경을 막는 데도 중요한 항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거 예방하는 거,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암을 진단받고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비타민 D의 레벨이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뼈 전이가 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뼈 전이도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뼈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뼈 전이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골다공증을 치료해야만 뼈 전이가 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이나 이 전립선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게 암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골밀도 검사하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분들조차도 골감소증 내지는 골다공증이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아마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비타민 D 레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사실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지금이라도 만약에 영양제로 기본적인 섭취 안 하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400IU 기본 영양제부터 시작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비타민 D가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또는 그러면 주사제로도 여러 번 맞으면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좋겠네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비타민 D는 많아도 좋은 게 아니고 적어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사실 비타민이라기보다 호르몬에 가깝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호르몬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 또는 인슐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호르몬들 많아도 문제가 돼서 낮추는 약 먹고 적어도 문제가 돼서 이 호르몬을 늘리는 약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D도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돼서 적정한 레벨로 유지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비타민 D 욕심내고 많이 드실 것도 아니고 적정한 레벨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400IU고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피검사 한번 해보시고 내가 30보다 30이라는 레벨보다 많이 낮다 하는 경우는 400IU보다는 1000이나 2000 또는 3000IU까지 늘려서 이 30까지는 그래도 레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비타민 D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작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암을 하실 때도 이 비타민 D 영양제 먹는 거는 큰 문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 영양제, 하지만 영양제라기보다 항암작용 하는 거니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파이팅!